자, 문제 해설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항상 문제를 풀고 오시길 바랄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1번 헌법의 보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보호입니다. 헌법의 보호. 여러분 헌법의 보호하는 방법 상향적, 하향적 침해에 대한 보호 생각나시죠? 여러분 상향적, 하향적 침해 보호할 적에 하향적 침해는 권력자에 의한, 상향적 침해는 국민에 의한. 이럴 때 방어적 민주주의는 언제 쓰는 거예요? 하향적이야, 상향적이야? 아유, 국민에 의한 잘못된 생각, 민주주의적이다. 민주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 민주주의는 뭐야? 국민, 백성, 민자 썼으니까. 따라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민주적 기본 가치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 방어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는 그거는 뭐 탄핵이다, 위헌법률 심판이다. 다르잖아요. 자, 1번 볼게요. 헌법의 보호 대상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헌법도 당연하죠. 자, 헌법, 관습헌법도 불문헌법도 보호 대상이다. 두 번째, 헌법을 준수하고 소호해야 할 의무는 법치국가 원리 대통령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구체화된 것이다. 대통령 선서 69조에 써 있어요. 자, 3번 우리 헌법상 비상적 헌법 소호 제도는 대통령의 권한이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 할 수 없다. 비상적 헌법에 우리 배웠지? 기본 강의할 때 76조, 77조 긴급재정 변제명령, 긴급명령 또 개업 이거 대통령이 주어가. 요거 조심하세요. 4번 저항권은요. 방어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방어적 민주주의는 기본권 실효나 정당 강제상 제도를 얘기하는 거지 저항권이 아니에요.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로 인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그럴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하는 걸 저항권이라고 하죠. 방어적 민주주의는 국민들 중에 잘못된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방어.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저항권하고 방어적 민주주의는. 4번이 옳지 않은 거. 2번 조약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조약 국제법규 조약은 그래 국가 간의 합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규는 굳이 합의를 안 해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 자, 6조 1항에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번 국민의 심의 표결권 헌법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나 국회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여러분 조약 60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다? 조약에 관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약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론 통치구조편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도 있고요. 헌법에 근거 있어요. 두 번째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이행 과정 북한은 국가가 아니잖아. 북한은 조약이란 말 쓰면 안 되지. 자, 교류협력법,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 2번이 맞지요. 3번 조약은 국회 동의를 얻어 체결 비준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닌 이상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조약은요. 국회 동의를 받으면 법률이 돼요. 그러면 위헌법률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4번 조약에 기하여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거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거. 우리 생각나요? 마라케시 협정? 관세협정, 국회 동의받은 협정, 주해용법정지의 법률이 되는 협정.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답 2번이 정답. 문제 3번 들어가 볼게요. 자, 헌법 전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자, 3.1운동 건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라고 천명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전문. 자, 외교통상부 장관이 반드시 일반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야 될 자기 의무는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국가는 의무는 있다. 특정된 의무는 아닐지라도 뭔가를 했어야지. 니은 헌법 전문 본문에 담겨있는 최고 이념,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입각한 미펀 민주 헌법 본질적 기본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당연하죠. 헌법 전문에도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이런 말이 있죠. 자, 디귿 헌법 전문상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하고 38년, 45년 일제 강제 동원된 사태와 관련해서 입법을 하면서 국내 여기가 포인트였어. 왜?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국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의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달리 처우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내 강제 동원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이건 반하는 건 아니에요. 48년 헌법 전문 3.1운동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독립정신 규정하고 있으며 안으로 국민생활, 균등한 생활 향상, 기하고 밖으로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할 것 조심하세요. 우리 재헌헌법부터 쭉 전문이 있는 건 맞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하고 이거는 현행헌법에 처음 들어왔다. 요거 몇 개 안 되는 건데 외워줘야지. 요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틀린 지문이에요. 뭐 옳은 지문으로 묶은 것은 1번 기억니은. 4번 헌법상 경제질서 이거 119조 120조부터 127조까지 반드시 외워라 말아라. 사회국가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나라는 사회국가 원리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회적 기본권,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관한 헌법 조문은 있더라. 그래서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관한 119조 1항, 2항, 120조부터 천연자원, 농지, 그다음에 국토개발, 농어촌, 중소기업, 소비자 보호 운동, 그다음에 자 대무역 육성, 사기업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아주 극한 예외적 법률을 두고 국공유할 수 있다. 마지막 과학기술 발전 127조까지. 조문 대기 중에 조문 문제로 나온다. 암기하길 바랄게요. 네 번째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조 옳다는 거. 1번 국가 균형 있는 경제생활 성장과 안전 적정한 소득 분배 경제민주화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서 국가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주어가 국가는 뒤에는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 119조 2항이다. 자, 2번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사유재산 바탕으로 하고 경제, 자유, 경쟁, 존중, 자유시장 경제질서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를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사회복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 규제,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 경제질서를 인정한다. 맞죠? 농지의 소작제 원래 안 돼요. 121조 전면금지예요. 농업산상수상 제고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을 둔다면 임대차 위탁 경영 가능하다. 121조 반드시 암기하세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이다. 4번 농지 개량사업 시행지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변경이 있는 경우 농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공익적 목적에 따라 규제를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 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많은 규제를 해도 참아야 된다. 따라서 그 농지에 관련된 의무는 다음 사람에게 팔려도 그 의무는 그대로 따라간다. 관리 의무도 승계인에게 이전되도록 한 건 침해 아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좁은 땅덩어리, 식량 전쟁, 앞으로 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마음껏 개발해갖고 농지 전부 없애버리면 식량은 어떡할 건데? 이 말이에요.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 틀린 지문. 자, 5번 볼게요. 국가인권위원회. 이거 경찰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상 기관, 필수기관, 독립적 기관. 자, 1번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5호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 자, 이 성희롱이라는 개념은 말이죠. 일반적인 객관적인 여성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주관적 사정으로 판단할 것이지 보통 합리적 여성 관점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 느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앞뒤가 전복됐네. 1번 틀렸네. 2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진정으로 있을 때는 진정이 들어왔을 때는 비공개로 하고 직권으로 나갈 때는 공개로 해요. 자, 피진정인 인권침해 책임 있는 자에게 징계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인권위원회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그다음에 고발할 수 있다. 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부 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는 조문이 없어요. 3번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 도주, 증거인멸, 방지를 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의뢰할 수 있다. 자, 봐봐. 할 수 있다. 4번 법원, 재판, 국가인권위 조사 대상 포함 제외. 요거 3개 있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 재판, 입법부의 국회, 법률은 인권위원회 조사 대상에서 제외. 판단, 저건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정답은 1번이죠. 자, 6번 볼게요. 자, 기본권 주체 이거 많이 나온다. 기본권 주체 또 많이 나오는 거 포인트 있지? 공법인성과 사법인성. 그러면 뭐뭐 나와야 돼? 축협, 상공회의소, 세무대학교, 자, 학교안전공제회 이런 것들 나와야지. 서울대학교까지 5개는 나와야 된다. 자, 그러다가 공인성과 사인성을 모두 갖는 판례로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자, 그래서 1번 학교안전공제에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 모두 가지니까 기본권 주체성 인정된다니까 라는 1번 지문. 2번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 입국 그러면 외국인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여러 번 나왔죠. 3번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 일부는 기본권 수반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임무를 지므로 국민 모두의 봉사자 공익실현 의무를 지는 대통령 나왔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대통령 공인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를 모두 가지니까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될 수 없다. 틀렸네. 3번.
4번 국립대학, 사립대학 마찬가지로 대학의 자율권, 기본권 보호를 받으면서 국립대학도 국가 간섭 없이 학사, 인사, 시설, 재정 자 자치적으로 운영할 대학의 자율성, OK 인정. 그게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하지만 영원 불변하게 존속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없어요. 기본권 주체라 하더라도 그건 보장 안 됩니다. 세무대학교 폐지법 파펀이다. 정답은 3번. 7번 볼게요.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보호 영역,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의미 있고 의미 없고 뭐 자 더 가치 있고 가치 없고 다 들어가. 자 생활방식 침해에 관한 사항도 다 들어가. 2번 수지 개선 부담금 부과 부담금이야. 조세 유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률 보원칙은 지키되 다만 조세는 아니야. 그래서 일반 조세 아니야.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인에게 특정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 가격 정가를 통해서 먹는 샘물의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것. 마시고 싶은 물 자유로이 선택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다. 수지 개선 부담금, 교통안전 부담금, 여행자 부담금 다 합헌. 이런 건 합헌이죠. 물론 일반적으로 합헌. 근데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자, 분명히 부담금이라면 연극, 영화예술 말고요. 연극, 예술. 요거는요. 특별한 목적. 그들만의 요게 성립이 안 됐어. 아직까지 그들이 뭐 국민 일반 누리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였고 또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명확성 원칙, 법률 원칙, 심지어는 그렇게 갖고 자 부담금인데 위헌인 판례가 몇 개 없어요. 그 영화예술 부담금, 요건 합헌, 연극 예술, 요건 위헌. TV 수신료도 조세가 아니에요. 부담금이에요. 자, 3번은 흡연할 권리. 요건 뭐야? 사생활 맞지? 자, 17조 10조에서 보장된다. 다만 혐연자는 연기가 혐오스러운 자는 17조 10조뿐만 아니라 생명권도 같이 보장되니까. 그래서 흡연자는 혐연자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요 사건 결론까지 아주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흡연자들의 자유롭게 흡연할 권리, 행복추구권 10조, 17조 사생활 다 포함되는 기본권 맞습니다. 3번이 틀렸네요. 교정시설 1인 수용 면적 요게 그때 예전에 뭐 이렇게 전 대통령 막 이렇게 그때 막 문제가 됐을 때 구치소에 그 사람들 독방 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기 여러 명이 들어 6명 반인데 두 방을 합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다른 사람들 방에 나머지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칼잡을 자게 됐다는 거지. 아니 아직 범죄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 인격권 침해, 인간의 존엄가치 침해를 인정한 판례였어요. 과밀 수용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정답은 3번. 자, 8번 평등권, 평등원칙 설명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선거, 방송, 대담, 토론회 참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일정 수 이상의 왜? 이게 어용단체라든지 똑같아. 어용 언론 또는 어용 여론조사 이거 막아야 돼.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요구를 하는 건 반하지 않습니다. 자, 국가유공자 가족이에요. 본인 말고요. 이거 엄격한 비례심사 하셨어요. 엄격 심사 방법으로 비례심사.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할 경우 10% 가산점. 그래서 헌법 불합치 지금 5%로 낮아진 거 아시죠? 공직 취임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고 이런 차별로 인해 불평등한 효과, 입법 목적의 달성 수단 간의 비례원칙, 현저히 초과, 일반 공직 시험 응시자 평등권 차별 취급 맞아. 그래서 지금은 헌법 불합치 5%로 낮아졌다. 3번도 조심해야지. 제대 군인 가산점도 엄격한 비례 심사를 통해서 5% 주던 거, 3% 주던 거 전부 다 사라졌다. 위헌 결정 받았어요. 이건 위헌이에요. 완화된 심사가 아니라 엄격한 비례 심사. 왜? 기본권 침해, 중요한 양성평등 또는 자 직업을 갖고자 하는 직업의 자유, 엄청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를 우려하는 것. 따라서 이러한 법률은 엄격 심사를 해야지. 4번 헌법 32조 6항이죠. 32조 그러면서 6항은 국가유공자, 전몰 공경의 유가죠. 상위 공경 딱 제한적으로 그들만 이해합니다. 국가유공자 유가족 안 돼.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 공경 본인, 전몰 돌아가셨으니까 유가족 딱 이렇게만 인정되는 거야. 따라서 국가유공자 유가족, 상위 공경 유가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주 엄격히 해석하거든요. 정답은 2번이 옳은 지문이었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9번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 검열, 대안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영화진흥법, 영상물 등급위원회 조심하셔야죠. 영상물 등급위원회 자체가 위원은 아니에요. 등급 보류 이렇게 나와요. 사전검열위원 이렇게 나와야지. 자, 등급 분류 보류제도 떴네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자, 2번 여론조사 실시행위 신고무. 자, 여러분 여론조사 실시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라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거하고 다른 내용이잖아. 실시하기 전에 신고 의무하고 여론조사 결론을 공개하지 말라는 건 다른 내용이라고. 따라서 신고물을 부과한다 해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나 공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지. 그래서 관련 없죠. 허가받지 아니한 것을 발표 금지하는 헌법 사전검열에 관련성이 있다. 관련 없다니까. 2번이 틀렸네.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는 말하고 여론조사 실시하기 전에 신고하라는 건 다른 말이야. 3번 민사소송법상 가처분. 방역금지 가처분은 소송 중에만. 이거 권리구제 방법의 하나이지 이게 사전검열은 아니에요. 4번 헌법 21조 2항에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므로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 공개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공개하고 그다음에 또는 이미 출판하고 납본 제도는 사전검열이 아니다. 정답은 2번. 자, 10번 사생활 비밀 자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도로 운전 좌석 안전띠 이거 사생활 아니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하는데도 침해도 아니지. 결론까지 정확하게 기본권도 정확하게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생활 아니에요. 자,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에요. 사생활은 도로 위는 타인의 목숨과 타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나만의 고유한 사생활이 아니라니까. 자, 2번 변호사 업무 관련된 수임 사건 건 수임액 변호사 내밀한 개인적 영역 아닙니다. 이거 탈세를 막기 위한 거야. 공정하게. 이게 무슨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관련 없습니다. 영업, 사생활 무관합니다.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과 무관하고. 정답은 2번. 옳지 않은 거죠. 3번 피고인, 변호인, 공판정, 녹취. 이거 판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이 자신의 진술을 자신이 녹음하겠다는 거 반하잖아요. 제한은 돼도 침해는 아닙니다. 판사님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거. 4번 지문. 신분 요거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 또 수사 절차에서 경찰청에서 10손가락 회전 지문 따로 찍어요. 이게 서로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 연계하면 우리 사생활 침해 너무 심하잖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거. 자, 11번 공무단위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공무원의 신분박탈을 제한하여 그 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 문제는 공무단위권의 보호 범위에 제외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공무단위권은요. 공직 기회의 취임, 이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공직 취임 이후에 부당한 박탈 또는 부당한 제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다 포함돼요. 2번, 3번은 별표 많이 쳐요. 자, 선고유예 받았다 당연퇴직 위헌인데 수뢰죄가 뜨는 순간 선고유예도 당연퇴직은 합헌이야. 2번, 3번 아주 별표 많이 쳐. 하나 선고유예 또 3번도 선고유예 하나는 합헌 하나는 위헌. 어떻게 수뢰죄 선고유예 당연퇴직은 합헌. 그 수뢰죄 이후에는 선고유예 했다는 이유로 당연퇴직은 위헌 침해. 그래서 둘 다 틀렸네. 4번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한 경우 공무단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이상 별도로 직업의 자유를 따로 검토할 필요 없다. 왜? 15조하고 25조는 일반 특별관례. 일반 특별관계. 그래서 특별기본권 따로 검토했으면 일반 기본권은 따로 검토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15번 양심 종교. 이거 언제 분리됐다고? 자, 5차 때 분리됐다. 19조 20조 적절치 않은 거. 헌법 20조 근간 종교 전파의 자유. 국민 그가 선택한 임의 장소 이건 없어 이거는. 그래서 위난 지역의 여권 사용을 일부 제한했다.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반하지 않아요.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 양심 실현 다 들어가요. 추지 금지도 들어가요. 강제로 누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도 보호 대상이 된다. 이것도 하면 안 되죠. 포함된다요. 2번이 틀렸네요. 종교 의식 내지 종교 행위, 밀접한 관련 있는 시설 설치, 운영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하므로 종교적 행위 자유도 포함되고요.
4번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받는 양심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 자, 그것이 깊고 확고한 진실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되므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 양심 외부의 표명. 왜? 병역 거부를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 기본권이에요. 자, 적어도 자기가 증명해야죠. 정답은 2번. 자, 13번 집회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다는 것은 집회 자유, 개인의 인격 발현 요소이자 민주주의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집회는요, 개인 자유, 그다음에 표현, 맞아요. 민주주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죠. 왜? 많은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이니까. 자, 집회 자유는 집회 장소를 스스로 결정, 그다음에 스스로 해산도 자유롭게 다 들어가요. 자, 우리 헌법상 집회 자유에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 비폭력적. 맞죠? 폭력적 집회는 범죄예요. 자, 4번 각급 법원, 인근 집회, 시위 장소 설정 금지하도록 하는 거. 법원은 반하지 않았습니다. 합헌입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소장 또는 대법원장인 기관은 장소도 마찬가지. 절대적 금지. 또 청와대도 절대적 금지. 예외 사유 없어도 반하지 않습니다. 적법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공정하게 어떠한 외압도 없이 그래서 절대적 금지적 100m 반하지 않습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거. 14번 재산권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 처분 상속을 포함하는 것. 그래요. 재산권에는 상속도 유언도 다 재산권이에요. 헌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이번 재산권 행사 대상 되는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제한을 좀 많이 받아야죠. 개인적 연관성이 크면 그건 조심해야 되고. 3번 조세부가 징수. 납세무자, 사유재산에 관한 이용, 수익, 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자, 조세가 오히려 사유재산 제도라든지 상속제도를 침해한다면 그 위헌이에요. 4번 공공필요, 재산권의 수용이 있어서 수용주체,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어요. 사인단체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뭐 국가 돈 많아갖고 막 국방비 안 내도 되고 막 그러면 그럼 모든 것 국토개발에 쓸 수 있고 막 교육에 빡빡 쓸 수 있는데 한정된 자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인들의 기술과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인정합니다. 사업시행자, 민간기업 가능합니다. 위배되지 않습니다. 4번이 정답. 15번 직업 자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변호사 시험 응시한 시험 성적. 아까 얘기했죠. 합격자에게 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은 건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 자, 2번 개인정보라기보다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개인정보도 있지만, 자,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 형사처벌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10년간 일주일 예외 없이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0년 범위 내에서 이러면 반하지 않았을 텐데 또 이렇게 10년으로 단형으로 빡 침해다. 자, 3번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 내지 직종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 습득, 직업교육장 선택 이것도 다 포함돼요. 아니다, 틀렸네. 4번 초중고등학교 학교 환경위생 조심하세요. 학교 환경 정화구역에서 당구장 설치인데 유치원하고 대학교 주변에 금지하면 그건 위헌이야. 왜? 유치원생은 당구를 못 쳐요. 대학생은 성인이에요. 알아서 결정해야죠.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학업에 방해가 되니까 금지해야 하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침해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당구장 설치를 학교 정화구역 내 금지하도록 하는 건 침해 아니다. 옳은 정답 2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6번 재판 청구권 27조 옳지 않은 거.
상고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이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 아니 상고 심리 불속행 속행을 안 하겠다고. 상고기각 고등법원에 다 대법원에 올라가는 건 맞겠다. 왜? 대법원 법률심이거든. 그러면 사실심은 논의 안 하거든 대법원은. 그러면 사실심에 준하는 이유 제시 같은 거 안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이번 압수물에 대한 피압수자의 소유권 포기가 있다면 사법경찰관 법정에서 정한 압수물 폐기요건과 상관없이 여기다 밑줄. 법정에서 정한 절차. 재판 중이면 압수물을 막 폐기하면 안 되지. 유명한 과도 사건이었어요. 침해입니다. 3번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의 확정 판결 인정된 사실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민사소송법 조항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벗어나 재판 청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은 달라요. 범죄 수사가 아니잖아요. 4번 수용자가 변호사 접견을 하는 경우에 접촉 차단 시설. 이거 앞에 유리벽면이 있어서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전화기를 들어야 되는데 전화기를 들자마자 딸까닥 하고 녹음이 자동으로 걸려요. 변호인과의 대화 녹음은 하면 안 돼요. 이건 절대적 보호 대상이란 말이야.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다. 맞아요. 접촉 차단 시설에서 변호인과의 접견은 침해입니다.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거. 자, 17번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국가배상 청구권 29조죠. 상호주의 나오셔야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에 배상심의를 이거 안 거쳐도 돼. 옛날에 필요적 전치인데 합헌이었는데 알아서 법 개정했어. 지금은 그냥 바로 민사소송에 바로 들어갔어. 자, 군무원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받은 손해에 대해서 법률이 정한 보상 외에 국가나 공공단체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중배상 금지 아시죠? 군인 경찰이에요. 군인, 군무원 또는 경찰 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한 자. 군경이에요. 공무원 들어갑니다. 3번 국가배상 청구권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고의과실 규정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상 국가배상 제도의 정신에 부합하게 국가배상 형성 관점에서 심사하는데 인권 침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진 긴급조치 발령과 집행과 같이 국가의 의도적 적극적 불법행위 국가배상 청구 요건을 완화할 이때 당시 인권 침해가 극심하게 발생될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외를 인정할 상황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몇몇은 인정했는데도 요거는 특별한 사정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18번 사회적 기본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국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의무, 재해 예방 노력. 자, 성질에 비추어 국가가 어떤 내용의 산재보험을 어떤 범위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할지는 입법 형성의 재량. 왜 사회적 기본권, 추상적 기본권 법률을 반드시 타고 넘어가야 되는. 자, 두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단위를 가구별 교도소 입소한 자 제외. 왜? 이중지급은 막아야 되니까. 침해 아닙니다. 2번이 틀렸네요. 국가배상, 손해배상,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 사건도 그랬고 여기도 마찬가지 기초생활보장보험법 이것도 그렇고. 자, 3번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경우 요거 사회적 기본권에서는 국가의 의무는 과소보금지원칙으로 판단합니다. 최소한의 보호조치 전혀 안 했어요?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과소보금지원칙에 반했다. 국가의 생계보호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재의 불합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요게 과소보금지원칙에 반했다. 4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학교기관에 다시 들어가서 월급을 받게 되면 이중지급을 일시지연 자, 조금 뒤로 미루는 거 반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자, 19번. 혼인과 가족 보호 36조. 옳지 않은 거. 자, 출생신고 자녀 이름 사용할 수 있는 한자, 통상 한자 말씀드렸죠? 아이, 한자 쓰는 건 맞는데 통상 한자에 국한하고 굳이 그렇게 막 어려운 한자 쓸 필요는 없다. 그럴 권리까지는 없다. 36조 1항이 규정한 혼인이란 양성평등, 존엄한 개인, 자유로운 의사합치 맞지요.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법률론만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로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혼인신고를 한 자만. 2번 사실혼도 포함된다. 틀렸죠. 3번 친생부모, 친권이 상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라는 제도를 받다. 이게 양자긴 한데 입양이긴 한데 친자와 동일하게 하려면 친생부모한테 동의받아야 되고 이런 친양자를 도입하려면 자, 친양자 제도를 사용하려면 3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신 부부만 가능합니다.
반하지 않습니다. 4번 칭생분리소 또 나왔죠? 안날 이렇게 나왔는데 안날 그럼 반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자 20번 환경권 34조죠. 아 35조죠. 환경권 8차 5공화국 때 처음 들었어요. 추상적 기본권이에요. 여기에 미래 세대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환경을 한번 침해되면 200년, 100년 다 같이 놀아야 되니까. 환경보전 단순히 국가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고요. 국가와 국민 모두가 요게 거기다 미래 세대도 자 환경권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은 국가로부터 건강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일정한 경우에 국가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고 이런 종합적, 청구권적,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이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해서 법률이 정한 헌법 35조 2항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 추상적 기본권의 성격이야. 3번도 옳은 지분. 4번 국가가 기본권 보호물을 다 했는지 사회적 기본권 31조부터 36조 과소 보호 금지원칙 우리 18번에 그래 3번 지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보호조치 하회해서는 안 된다라는 과소보호 금지원칙이 기준이 된다. 기준이 될 수 없다. 틀렸네. 4번이 틀렸죠. 18번에 3번 반드시 연결해서 같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